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앵커 최노석입니다. 오늘도 우리 통일 전문가 서인택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이번에 더 중요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론을 코리안 드림이라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통일에 대한 비전과 목표, 지금까지 없던 네. 목표와 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럼 코리안 드림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주십시오. 네. 코리안 드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통일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통일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네. 통일 통일 자체를 목표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됩니다. 그 통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냐 이렇게 되묻는다면 아마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서 북한 같은 나라가 된다든지 뭐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된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통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지 않는 통일 이야기는 굉장히 이건 아주 뭐랄까요?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네. 예. 그래놓고 이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감론을박하는 그런 효과 없는 논의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통일 한반도의 비전인데 그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예, 우리 회장님은 통일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사례, 소위 우리 한국말로 대박을 쳤다 그러잖아요. 대박을 친 사례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선행학습을 하셨네요. 예. 보통은 이 독일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 미국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통일 사례로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은 원래 하나의 나라로 생각들 하거든요. 원래 하나의 나라입니까? 미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할 때 그 유나이티드라는 뜻이 결국은 통합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뭘 통합했느냐? 다양한 스테이트, 국가들 50개 주를 하나로 묶었다 이 뜻도 되지만 사실은 미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된 민족 국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 종교, 문화 뭐 수백 가지가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힘이 센 초강대국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네. 뭘 중심으로 통일됐냐 이 말이에요. 네. 예,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비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미국을 하나로 묶은 그 비전은 미국의 독립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죠. 원래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미국의 미국 주민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독립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죠. 결국 영국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전쟁을 앞두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대륙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1776년에 거기에 역사적인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죠.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이 미국 독립선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독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그 독립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세속적인 얘기가 쓰여 있지 않아요. 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게 되면 미국 독립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가 뭐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는 창조주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일정한 권리가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다.
이와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민들에서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통치자나 어떤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인민들에게 있다라는 말이 적시되어 있죠. 네. 예. 이 내용이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라고 미국 사람들 얘기합니다. 네. 그 건국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립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미국은 참 놀랍게도요,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옵니다. 아, 예.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 보지 않은 나라. 그 독립선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와 같은 정치체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정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타도해버려야 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할 때, 특히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될 때의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1776년. 1776년 네. 올라갔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아니지. 그게 적용이 그게 쉽게 그렇죠.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영국인데, 영국은 왕이 있었죠. 군주제 사회죠. 그 다음에 왕 밑에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천민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얘기 무슨냐? 신분제, 봉건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 개인의 권리는 그런 나라에서 누가 규정해 주는 겁니까? 왕이 하겠죠. 왕이, 권력자가, 그렇죠. 해야 되죠. 정부가.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세속적 권력기관에 의해서, 세속적인 제도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권리가 구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세속적 권력기관이나 세속적 제도에 의해서, 원칙이. 기관에 의해서 부여된다고 본 건데,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세속적 권력기관이나 세속적인 기관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창조주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모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부여됐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내적인 그 가치는 인간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는 내재적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나 통치자가 이것을 마음대로 침해하거나 또는 빼앗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시대로 올라가 보게 되면 굉장히 혁명적인 혁명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거 누가 그런 나라가 실현될 거라는 걸 믿었겠습니까? 그런 모델도 없을 텐데. 그런 모델이 없죠. 어떻게 알았을까? 유럽만 군주제 봉건제 사회가 아니었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한국도 1776년이면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에 뭐 임금님 앞에 가갖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만든 거지. 삼족을 멸하는 거죠. 삼족을 역적으로 벌려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하겠다. 그 새로운 나라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 보지 못한 않았던. 그야말로 최초의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목표는 그야말로 전인미답에 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었죠. 그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선언이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이 됐어도 사실은 그 건국의 이상,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게 실현되지 않죠. 아시겠지만 미국이 흑인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있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흑인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 1860년대까지 갑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년인데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나도록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안에 모든 인간 안에 흑인은 포함이 안 됐던 거죠. 유색인종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을 하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힙니다. 반대에 부딪히죠. 누가 반대하느냐 하면
흑인들을 데려다가 농장에서 이제 노동력으로다가 삼고 있었던 그 대형 농장주들, 특히 그 남부 지역에 네. 대형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농장주들이 이 지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거를 폐지하는 거를 반기를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으로 독립해 나갑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 연방이 흑인 노예제 폐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 연방이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있었던 남북 전쟁입니다. 5년 동안 진짜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약 65만 명이 죽어요. 65만 명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사의 그 남북 전쟁을 우리는 항상 뭐 남북한 전쟁으로 남북 전쟁을 오해하는데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은 우리 남북한 전쟁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입니다. 60만 명이 넘게 죽었군요. 그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현장이 바로 게티스버그입니다. 네. 거기서 1만 명,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전몰 장병들, 그 사람들의 묘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 게티스버그 언덕에 그 묘지에 누가 오냐면 바로 링컨 대통령이 옵니다. 링컨 대통령이 와서 추모사를 하는데 그 추모사가 그 유명한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죠. 그 게티스버그 연설문 우리가 암송하고 학교 다닐 때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 게티스버그 연설문의 그 문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87회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 위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돼요. 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연설문을 다 낭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 위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탄생시켰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신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많은 병사들이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들을 위해서 이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봉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과연 살아있는 오누리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살아남은 오누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남은 오누리들이 해야 될 책무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건 아마 굉장히 많이 이제까지 암송되어진 아주 유명한 문구로 남아져 있죠.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표출되어 있느냐 하면 결국 그것은 미국의 건국 정신인데 링컨 대통령이 왜 노예 해방 전쟁이죠. 남북 전쟁. 그 수십만 명이 피를 흘리는 그 노예 해방 전쟁을 결심하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바로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 건국 정신. 네. 미국은 둘로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만약에 흑인 노예 제도를 중심으로 물러섰으면 첫 번째 흑인 노예 제도를 청산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의 미국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링컨 대통령이 자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분열된 미 연방 이걸 하나 만들려면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결단하는 용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아마 남북으로 분단된 미국이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미국이 있겠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 한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미국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만드는데 물론 희생하고 피를 흘렸지만 거기에 뭐를 중심으로 미국이 하나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서 오늘의 미국을 그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된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분열됩니다. 결국 인종 문제 때문에 또 분열돼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 해방이 결국은 남북 전쟁이 1865년도에 이루어졌지만 미국 안에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계속 지속됩니다. 흑인들, 백인들 아이들 보게 되면 가는 학교도 달라요. 백인 아이들 가는 학교 따로 있고 흑인 아이들 가는 학교 따로 있고 백인들 가는 식당 따로 있고 흑인 가는 식당, 레스토랑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도
흑인 화장실, 백인 화장실 나눠져 있고요.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 백인들 앉고 흑인들이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완전히 흑백 분리 정책을 썼습니다. 네. 미국이. 언제까지 흑백 분리 정책을 썼느냐? 1960년대까지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 이유도 또 있었어요. 네.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공부를 갔을 때가 80년 초인데 네. 저 남부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흑인들이 뒤에만 앉더라고. 앞에는 백인 버스에. 네. 그때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다 그게 됐어도 관습적으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없애는 운동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하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도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이제 그 소위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네. 그 연설문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지금처럼 자명하게. 예.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건국 독립선언문에 있는 내용을 링컨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죠.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흑백 문제를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흑인들을 여전히 차별하는, 노예로부터는 해방시켰지만 여전히 차별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을 계기로 해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는 사라집니다. 네. 사라지는데 여전히 미국은 흑백 갈등이 있는 나라죠. 그렇죠. 지금도. 흑백 갈등이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대통령도 나왔고요. 흑인 국무장관도 나왔고, 흑인 국방부 장관, 흑인 흑인들이 다 해먹잖아요. 뭡니까 운동 선수들도 마이클 조던이니 가수도 마이클 잭슨이니 오프라 윈프리니 엄청나게 성공한 흑인들이 나오는 거. 이거는 미국이 사실은 방금 우리 회장께서도 80년대 미국을 기억하시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인종 국가로 출발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종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어려운 분열될 수밖에 없는 미국을 하나로 막 묶었던 건 뭐냐면 바로 비전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인종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멜팅팟, 용광로가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미국을 하나로 만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그걸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아메리칸 드림. 그 아메리칸 드림이죠.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만 하나 만든 게 아니라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사람들이 그 건국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를 원 네이션 언더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다 이거죠. 예. 근데 그게 미국 사람들이 그 건국 정신을 자기들의 정치 철학으로 다 인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 만들어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치 철학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유민주주의죠. 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 철학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 만들어냅니다. 네. 그게 뭘까요? 자본주의. 그렇죠. 그건 자본주의라는 표현보다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수성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네, 자유시장. 미국에서 탄생된 겁니다. 두 가지 정치제도, 경제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그러면 어디서부터 역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 로마부터 얘기합니다. 그리스, 네. 아테네에 모여서. 예,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건 그렇게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네.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신라에 화백제도도 있었고요. 조선시대도 임금님하고 모여갖고 신하들하고 정사를 논의했다. 이게 다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오늘의 현대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죠. 그리스 민주주의하고 현대민주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경계선이 어디 있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민주주의와 고대 그리스 로마 민주주의의 차이점 뭐냐면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에 있어. 원천이. 예. 세속적 권력기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온 거냐? 창조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창조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 네이션 언더 갓의 그 갓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 교파
어떤 특정 종교가 믿는 도구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 네이션 언더 갓의 그 갓의 의미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세속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부나 권력자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부인권. 예,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그 정치체제의 출발점은 미국에서 출발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성공의 선례를 만들어냈거든요.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됐어? 저 정치체제는 뭘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얘기거든요. 네.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세계 10위 경제권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에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해외 나가보게 되면. 근데 똑같은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이 한국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한국인이 위대한 건데요. 두 개의 한국이 있잖아요. 북한 있고 남한이 있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남한은 지금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 기적을 일궈낸 건데 그거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함께 살아온 당군의 후손인데 그렇죠. 왜 남북한이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체제와 이념의 차이였거든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수입했고 북한은요. 소련의 스탈린식 공산주의 받아들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당시에 미국의 건국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국가를 통합시키는 데에 원대한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네. 그 비전이 위대하면 그건 그 나라의 통합과 통일 이뤄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비전이 위대하게 되면 미국처럼 세계 문명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통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없이 통일만 되면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통일되고 난 뒤에 어떤 나라로 지금부터 어떤 못한 나라로 통일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못한 나라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쩌면 새로운 나라를 실현해서 그 새로운 통일 한반도가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이라든가 이 퇴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명적인 서구 문명의 한계, 서구 경제 개발 모델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국인만의 독특한 이상과 열망을 중심한 새로운 나라,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K 정치 체제를 만들 때. 그렇습니다. K. 응? 네. 네. 한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델해서 이제 우리가 코리안 드림 쪽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여기 대해서 사실 정말 뭐 말씀하기는 쉽지만은 충분한 논의와 그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지고 또 실현 가능한지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도 또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넘겨서 다음 시간은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예. 계속해서 우리 고매하신 이사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통일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많은 얘기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문제에 깊이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대담을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